수술이 약간 두렵고 무섭고 해서 병원을 아예 안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기를 잘 잡으면 훨씬 더 많은 뼈를 가진 상태로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사례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악동 고리직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상악동 고리식? 이게 혹시 어떤 건가요? 상악동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큰 엑스레이를 보면 아래쪽 턱뼈에도 물론 뼈가 부족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뼈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고정했을 때 짧은 거든 약한 거든 고정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위쪽은 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남아있는 뼈의 두께가 어금니 쪽 뒤로 가면은 이렇게 얇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안에 이제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대부분 동그랗게 비어있는 방이 있어요. 안으로 뭐 숨도 쉬고 하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가 뼈가 다 차 있으면은 임플란트를 심기 좋을 텐데 어금니 쪽으로 가면은 뼈가 이렇게 얇아지기 때문에 요 뼈를 늘려주는 뼈 이식을 하는데, 요게 이제 상악동 내에다가 뼈 이식을 한다고 해서 상악동 고리식술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뼈 이식을 해야 돼요? 무조건은 아니죠. 이게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치아를 뺀 지 오래되면 함기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푹 꺼지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많이 내려온 분들일수록 내 뼈하고의 간격이 작겠죠. 남아있는 뼈의 두께가. 근데 어떤 분들은 상악동이 되게 라인이 위에 있어요. 공기주머니가 훨씬 위쪽에 작게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내 뼈가 엄청 많죠. 보통 레귤러 사이즈 8.5에서 10mm 정도 임플란트라고 보면, 그러니까 1cm 정도의 길이 이상의 뼈가 있으면 뼈 이식을 길이를 늘리는 치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통은 뒤쪽으로 갈수록 많이 얇아지죠. 1, 2mm밖에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뼈를 10mm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례를 혹시 보여주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분은 남아있는 이 뼈 길이가 한 2mm, 3mm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양쪽이 다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양쪽 다 상악동 뼈 이식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 뼈 이식술이 잘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상악동 안쪽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 밑에다가 뼈 가루를 넣고 위에 있는 막이 이렇게 덮어주게 하는 그런 뼈 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렇게 뼈 이식이 돼 있는 거죠. 뼈가 너무 얇은 분들은 이 상태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밑에 뼈가 있는 분들은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뼈가 굳으면서 임플란트랑 같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술 총 기간이 좀 짧아지죠. 몇 달이 지나면 위에 있는 뼈 이식 해냈들이 다 뼈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내려와요. 임플란트 어느 정도 언저리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걔네들이 이제 다 굳으면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머리를 만드는 그런 치료가 되는 거죠. 보통 반대편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훨씬 넓었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또 임플란트를 보통 이렇게 심고 나중에 이렇게 다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오래 걸려요. 상악동 뼈 이식술 한번 들어가면은 1mm당 1개월 정도 보면 돼요. 겉에서부터 이렇게 뼈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뼈가 대 들어오거든요. 두께가 두꺼우니까 이게 훨씬 오래 걸리죠. 그러면 치과에서 보면은 뭐 당일 임플란트 가능? 여기는 당일 임플란트 못해요. 그거는 다른 부위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은 뼈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대부분 고정도 좋고 기다리는 기간도 2달 정도면 돼요. 여기 뒤에는 지금 뼈 이식을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힘까지 줄 수는 없는 거죠. 기다리는 기간도 이렇게 긴다는 거는 아직 안 붙었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빨리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상악동 뼈 이식 들어가면은. 이분도 보면은 최근에 수술한 분인데, CT를 찍으면 이걸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안에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상악동인데, 여기 남아있는 뼈 길이가 요거는 1mm가 채 안 돼요. 그렇게 얇은 데는 나사를 고정하다가 조금만 한두 바퀴만 더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사가 상악동 쑥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빼야지. 구멍을 더 크게 뚫어서 핀셋으로 빼야죠. 그리고는 이제 뼈 이식만 하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옆에서 보면 요렇게 되게 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반대편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뼈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뼈가 옆면에서 보면 들어가져요. 앞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금니 뒤에 있으니까 여기는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제 편해 보이는데, 입안에서 보면 뒤로 갈수록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뼈 이식을 하기 힘들고 옆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그걸 뚫고 뼈 이식을 하고 꼬매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나이스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 뼈 이식을 하는 테크닉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아래쪽으로 뼈를 밀어 넣는 방법이 있어요. 크레스탈. 이게 이 아래쪽이 치조정인데 이쪽으로 뼈를 넣고 임플란트로 막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해피한 수술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 위쪽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뚫어놓은 구멍으로 뼈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훨씬 덜 아파요. 지금 이분처럼 남아있는 뼈가 1mm 이렇게 되면 옆에다가 구멍을 뚫지 않고 아래쪽으로 할 수는 있는데 올리는 뼈의 양이 굉장히 많죠. 10mm 정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얇은 막이 들어가는 뼈의 양을 다 받아주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그 아래쪽으로 편하게 뼈가 들어가는데 이제 밑에서 너무 센 압력으로 얘를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막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동그랗게 뼈 이식이 되지를 못하고 일부분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모여있지 못하고 코 안으로 확 흩어지겠죠. 코로 다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러다 막히면 여기 염증도 생기거나 할 수 있어요. 양이 너무 많으면 옆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거예요. 위로 한 5, 6mm, 좌우로 한 10mm 그 정도 사이즈로 치아 하나당 그렇게 뚫고 옆으로 기구로 이렇게 박리를 하고 뼈를 많이 넣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면 심고 이분은 바로는 못 심었죠. 한 서너 달 기다렸다가 심기로 한 거죠. 상악동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수술이 약간 두렵고 무섭고 해서 병원을 아예 안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함기화가 되면서 뼈가 더 꺼지는 분도 많이 있고요. 시기를 잘 잡으면 훨씬 더 많은 뼈를 가진 상태로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방문을 자주 하셔서 원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너무 염증이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발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발치한 자리에는 특히 상악동과 붙어있는 자리는 뼈 이식을 미리 좀 해주시면 남아있는 뼈를 훨씬 더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더라도 훨씬 작은 양의 뼈 이식을 하게 되고 훨씬 더 예후가 좋거든요. 상악동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고 하면 저희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 연세퍼스트 치과 손용화 원장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